네, 황대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요? 어제 노동절이었는데요. 이제 모처럼 날씨 좋은 휴일이기도 했지만 강릉에서는 건설 노동자가 분신하는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분신한 분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노조 소속 양모 지대장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검찰과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하였습니다. 일단 지금 이분 상태는 어떻대요? 이제 전신 화상을 입고 1차 심정지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응급소생으로 일단 심박이 돌아와서 지금 서울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요. 무사히 깨어나시길 좀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근데 법원 앞에서 분신을 한 거잖아요. 어떤 사연입니까? 양 지대장은 이제 검찰로부터 채용 강요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요.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네. 양 지대장은 유서에서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라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일정 조건 이상으로 건설 노동자를 채용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두고 업무 방해죄 등으로 수사하고 구속하는 일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결국 이제 분신이라는 극단적 사태까지 치닫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근데 영장 실질 심사 결과일 땐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다. 예, 어제 그렇습니다. 이런 보도 좀 있던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조 활동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나를 잡범 비슷하게 취급하느냐. 이런 생각이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적인 좀 반노조 정책 중에서도 특히 이제 건설 노조가 좀 주 타겟이 되어 왔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건폭이라는 좀 멸칭으로 부르기까지 했었는데요. 네, 그랬었죠. 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당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에 좀 뒤이은 조치였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검경과 국토교통부가 경쟁적으로 좀 건설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민주노총에 따르면 13차례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15명의 구속자가 발생했으며 950명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각차가 극과 극인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이제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설 노동 시장의 특수성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2022년 통계청 및 건설 근로자 공제회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 노동자의 87.4%가 일용직일 정도로 이제 매일매일 세월호 고용이 일어난다. 이런 시장인데요. 이게 전통적으로 아주 복잡한 다단계 하청을 거칠 뿐더러 아직도 좀 열의 일곱은 아는 사람 통해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할 만큼 아직도 좀 인맥이 없으면 일자리 구하는 것 자체가 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하청 금액 중 노동자가 받는 돈도 매우 적을 뿐더러 이제 얼마를 받을지도 좀 불확실한 상황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노조가 채용을 강요한다. 그 얘기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건설 노조의 주된 주장은 이런 불법적인 도급업자, 소위 오야지를 거치지 말고 좀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채용을 하라. 이런 요구를 당연히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노조가 건설 노동자 채용에 대한 대안적인 절차를 좀 만드는 것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제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아서 이제 건설 기능인들이 직접 현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고 이제 현장에 가서는 불법 도급을 하지 말고 대안으로 노조에서 공급하는 인력을 채용하라 이렇게 당연히 요구를 좀 하게 되는데요. 이게 경우에 따라선 노조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역으로 좀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악질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조가 공사를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걸 두고 노조는 좀 정당한 노조 활동이다. 사측과 정부는 깡패 같은 업무 방해 행위고 협박이다. 이렇게 좀 상반되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하자면 합법적 노조 활동의 경계가 어디냐 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이제 건설 노동자 시장의 좀 특수성 때문에 다른 현장처럼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 같은 이 노동관계법으로만 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한 노조 활동이 무엇이냐 약간 입법 공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회색지대를 좀 한쪽으로 과도하게 해석해서 이제 노조 활동 대부분을 불법으로 좀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쉽게 하면 이제 그 시각차 얘기나 그럼 토론이 필요한 건데 수사를 하니까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 분신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야 될 문제를 이제 수사로만 좀 해결하고 있는 건데요. 좀 다시 한번 좀 부상자가 쾌유하게 되면서요. 정부가 수사가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양지대 좀 쾌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